오늘 인버스가 많이 하락하고 레버리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저희 출양파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코스피 전체 비중의 3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를 지난 11일에 추천하였고 16일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하였습니다.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대부분 인버스에 관심이 많은 시점에서 레버리지와 삼성전자를 추천하다 보니 주변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더욱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초대형 IPO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벌써 공모금액이 20조를 넘어섰고 시총으로는 110조나 됩니다. 공모금액은 기존 역대 최고금액 대비 2.5배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기록이든 기존의 기록을 넘어설 때는 보통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는 게 일반적인데 2.5배라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상 최대의 IPO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증시가 좋다 보니 올해 초에는 국내 증시를 낙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출양파는 올해 초부터 IPO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과 IPO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은 시장과 투자 환경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지금은 IPO가 증시에 문제가 됐을 거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었지만 올해 초만 해도 아주 일부 분석가만이 역대급 IPO가 증시에 부담을 줄 거라는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초대형 IPO는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MSCI의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작성해 발표하는 지수로 영국의 FTSE 지수와 함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선진 시장으로 분류하는 FTSE보다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하는 MSCI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MSCI 이머징 시장에 있는 것과 올해 역대급 IPO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출양파는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출양파의 경험치를 더해서 3가지 이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대형 IPO가 대거 출현하면서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지나치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각종 패시브 자금은 기존 종목을 매도하고 대형 IPO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형 공모주에 쏠린 자금이 증시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점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대형 IPO로 증권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10%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증시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전체 시가총액 증가가 왜 부정적인지를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종목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상증자를 틈만 나면 해댔는데 그것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상당히 극소수 전문가의 견해이자 출양파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의 규모가 작은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3% 정도 오르는 동안 시총은 110조가 늘어서 10%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110조가 늘어나면 그만큼 MSCI 이머징 시장의 전체 시총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MSCI는 한국 비중이 증가한 만큼 리밸런싱으로 덜어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IPO로 늘어난 시총만큼 외국계 펀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출양파는 왜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를 추천했을까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IPO는 이어질 텐데 말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하여 SM상선, 넷마블레오 등 적지 않은 IPO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출양파는 악재의 끝에서 짧은 손절로 단기 대응하는 투자 방법을 선호합니다. 악재에도 끝이 있고 호재에도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IPO에 대한 악재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양파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매수 타점을 알리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출양파의 이런 전망은 보기 좋게 맞아떨어졌고 출양파가 삼성전자를 추천한 날은 단기 바닥임이 확인되었으며
레버리지 또한 적지 않게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관련 긍정적인 상황으로는 모 대선 후보가 MSCI 선진지수에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코스피는 선진지수 추종자금으로 인해 단숨에 4천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MSCI 선진시장에 편입하려면 역외 외환시장 개설 등 아직 갈 길이 멀지만 MSCI 선진시장 편입 시도가 공론화되는 것만으로 시장은 호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발 악재는 여전하고 코로나의 확산도 어느 선에서 멈출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출향파의 매매 방식처럼 추세 이탈가를 짧게 잡고 단기 파동과 추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출향파가 지난 8일부터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출향파의 지난 추천 종목 내역을 살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출향파가 실력이 좋으니 무조건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주식 초보자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리딩을 따라하기 전에 정말 실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주식 리딩을 하려면 출향파처럼 정확한 매수 시점과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정확한 이탈가를 제시하고 매매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주식 유튜버로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일지를 공개했는데 손실이 많이 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유튜버들이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금전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상담하면서 너무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단기적인 전망을 했다가 잘못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천해서 상승하면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하락한 종목은 회피하는 것이 흔한 경우입니다. 또한 고점에서도 추천했고 저점에서도 추천했는데 고점에서 추천한 얘기는 빼고 저점을 맞춘 것처럼 과장된 방송을 한다면 이건 부도덕함을 떠나 사기에 가까운 행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초보 투자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생긴 믿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 초보자의 이런 심리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과장된 화법을 하는 주식 유튜버의 말을 진실이냥 그대로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향파는 물론이고 주식 리딩자의 검증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